세계보건기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우세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선언한 신종 인플루엔자. 지난 4월에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 지금, 우리 코릭이 기존에 나와 있는 타미플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밝혀진 겁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가운데 마늘의 발효물을 이용한 새로운 항인플루엔자 제제가 발견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마늘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고 동장군과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는 꽃피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식을 줄을 모르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덕분에 오는가 싶으면 금세 가버리고 말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는데요. 벌써 모내기가 한창인 노는 파릇파릇한 옷을 입으며 촉촉하게 적셔줄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논뱀이 너머에는 비가 내릴까 노심초사하는 농부들이 있었는데요. 영양가가 쓸데없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고 뿌리로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수확 시기를 당겨야 되냐면은 의성 한지역 마늘은 수확 시기가 항상 장마기하고 장마와 같이 겹쳐졌기 때문에 저장성에서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부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당겨만 주면은 품질이라든가 저장성이라든가 그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처럼 날씨의 변덕에 따라 울고 웃는 게 농사지만 지난 겨울 씨알이 잘 여문 마늘을 보니 일단은 안심입니다. 손님은 아이겨. 버섯 가서 일자리 봐라. 비교적 손이 덜 가는 농사가 마늘 농사라지만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 농부는 끼니도 대충 때우고서 바삐 몸을 놀립니다. 마늘은 월동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의 기후가 마늘의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9, 10월에 파종하면 땅속에서는 얕게 뻗은 수염뿌리와 연한 갈색 껍질 같은 잎에 둘러싸인 비늘줄기가 자라고 땅 위에서는 흰 자줏빛 꽃을 피운 후 어느덧 6월이 되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싹이 겨울에 트는지 겨울을 지나고 나와 생육을 개시하는지에 따라 난지형과 한지형 마늘로 나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싹을 틔운 채 겨울을 나는 난지형 마늘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마늘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마늘에 관한 기록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단군 신화.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으로 환생케 해달라 빌었더니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는데 호랑이는 도망쳤지만 곰은 삼시를 견디고 여자가 되어 환웅과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았다는 건국 신화에 이미 마늘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몽자회나 동의보감 등을 보면 사람에 따라 명명하는 호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한자어로 산이라 하여
모두 마늘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1870년경 황필수가 엮은 명물기략에서는 마늘의 어원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고려에는 김치를 소금과 마늘만으로 담갔다는 기록이 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입추 후 해일에 마늘밭에 후농제를 지냈다는 기록 등이 전합니다. 이처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약용 또는 식용식물로 사용해온 마늘.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건데요. 국민 1인당 연간 6.5kg 이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는 이유, 그것은 단지 마늘이 맛있기 때문일까요? 다장에 위치한 한 향토 음식점. 이곳은 다양한 마늘 요리 하나로 전국에 소문이 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마늘은 단양과 경북 의성에서 재배한 한지형 마늘인데요. 한 달 평균 3-4톤, 연간 40-50톤에 달하는 마늘을 소비하고 있어 마늘 생산 농가들에게도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늘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맛과 향이 좋아서이겠지만, 하루 300-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늘 요리를 찾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먹고 나면은 모든 뭐 확실한 근거는 모르지만 암에도 예방이 된다. 뭐 건강에 뭐 남자들한테 뭐 정력에도 좋다 이런 뭐 소문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피곤함이 좀 덜하고, 저희가 또 이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 하루에 뭐 한 10시간 이상 차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운전할 때도 피로감도 없고. 특히 1990년에 문을 열고 다양한 마늘 요리를 개발해온 이곳 주인 이옥자 씨에게는 마늘을 예찬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암약이 이렇게 독하더라고요. 막 머리도 빠지고 앞이 안 보여서 눈썹도 못 그릴 정도로 그 정도로 되고 이래서 이건 아니다. 그 부작용을 읽어보니까 뭐 암세포 하나 죽이기 위해서 몇 수십 가지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항암 세포 죽이는데 효과가 좋다니까 난 마늘만 먹겠다. 그래서 계속 심심하면 마늘을 먹는 거야. 심심하면. 새로운 마늘 요리를 개발해 다른 사람들 건강해지는 것만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그녀는 7년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제 스스로 나한테는 마늘이 효자고 마늘이 저희 또 은인이고 모든 게 마늘 때문에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마늘 음식으로 극복했다는 이옥자 씨. 항암약을 병원에 반납하고 돌아와 7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건강함은 병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이 안 들고 그래 천천히 해. 하루 삼시세끼 마늘이 없으면 밥 먹는 재미가 없다는 마늘 마니아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팔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역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가 다조감이다. 마야 갈란다. 나는 여한이 실난다. 그러니까 와 아들 막 깜짝 놀래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주사위에 나는 내 손을 다 찢어보고
원장 불러가지고 나 이제 비운이 아니라고 갈랍니다. 집에 갈랍니다. 8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탓도 있었겠지만 뚜렷한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상문 씨의 노모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집에 이제 오셨을 적에 입에 넣는 음식을 해드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소화제로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 써 있는 거하고 이 환을 드셔보라 했어요. 실험상 일단 소화는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권했는데 의외로 상상 외로 이 회복이 빠르시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다 죽는데 했지. 뭐 이래 화장실도 못 가고 이래서 예. 이래가 이제 혼자 저 독방 혼자 자고 내 혼자 이제 화장실 내 혼자 가고 오고 씻고. 입원한 4개월 동안 온갖 약을 다 써도 차도가 없던 노모를 위해 아들 서상문 씨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생산하고 있던 흑마늘을 드시게 한 것뿐. 접수고 밥도 많이 자시고 건강에 오래 사셔야 된다. 내가 일일이 이렇게 안 따드려도 내가 없을 때 빠지지 마. 매일 이거 따가지고 잡숴야 돼. 네? 그래야 매일 먹어야 이게 약 효과가 있고 말이야. 빨리 난. 이 위가 안 나쁜 사람들은 이 생마늘 같은 걸 드시면 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따갑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지단 먹는 것도 좀 자시고 생마늘도 자시고 뭐 이렇게 마늘을 많이 자시래요. 마늘이 좋다니까 또 욕심에도 더 많이 자시고. 날 것이든 익힌 것이든 꾸준히 마늘을 먹은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마늘의 효능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입버릇처럼 쉽게 말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인병입니다. 해서 마늘이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용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정도의 고농도의 콜레스테롤을 급이시킨 다음 고지혈증을 유발시키고 그 고지혈증 시기에 마늘 분말을 동시에 혼합급이함으로써 이후 4주간의 실험 시기 이후에 마늘 분말이 체내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축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정상 먹이만 제공하는 그룹, 콜레스테롤을 첨가해 고지혈증을 유발시킨 그룹, 콜레스테롤과 마늘 분말을 함께 첨가해 고지혈증을 유발시킨 그룹 등 3그룹으로 나누어 4주간의 실험 급여를 진행해 봤는데요. 고지혈증만 유발한 군에 비해서 마늘 분말을 혼합급여함으로 해서 약 한 15% 정도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더 낮았고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성 지방의 경우에는 약 46% 정도 예조군에 비해서 더 낮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늘 분말의 혼합급여가 고지혈증이나 혹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우리 혈관 속에 지방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군과 대조군 3그룹 모두 체중과 먹이 섭취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마늘은 인체에 피해나 부작용이 없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병 치료와 건강 보조제로 마늘을 사용한 예는 부지기수. 본초 강목에서는 대산유독 공홍독이라 하여 마늘 속에 독이 있으나 고치기 힘든 부스럼을 다스린다 했고,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고 냉기와 풍증을 없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 마늘을 이용한 처방수가 몇 가지 있냐면 400여 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마늘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쓰여 왔는데 그만큼 마늘에는 유효 성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효능 때문에 제1회 올림픽에서는 마늘이 약물 검사의 주요 대상이 됐었고 아직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부족했던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마늘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건강에 좋은 식품 해가지고 10가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그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 46가지의 항암식품에다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마늘로 꼽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이용해 항암제는 물론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의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세계보건기구 등이 우려한 독감철 신종플루의 대대적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미플루보다 뛰어난 치료제라. 도대체 마늘에서 발견된 코릭은 무엇일까요?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뭐 인플루엔자 H1N1 같은 신종플루라든가 조류독감 같은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다른 바이러스보다 아주 특이적인 굉장히 높은 그 치료 효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항생제, 기존에 있는 항생제로 치료하지 못하는 다약제 내성 항생제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균들을 이 코릭은 또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 중 80%를 차지하며 토양 종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한국산 김치에만 존재하는 바이셀라 코리엔시스. 이 유산균으로 마늘을 발효시킨 것이 코릭인데요. 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면 이제 바이러스에서 세포들이 변성이 일어나요. 근데 그 변성 일어난 거를 이제 염색을 시키게 되면 그 주위의 정상 세포들은 염색이 되고 그 변성된 거는 염색이 되지 않아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늘과 코릭이 체내 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통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 억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양의 바이러스로 감염시킨 세포 배지에 각각 마늘과 마늘 발효물질 코릭을 주입시켜봤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작은 점들이 바로 감염되지 않은 정상세포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늘 자체의 항바이러스 기능도 우수하지만 마늘을 발효시킨 코릭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타미플루와 코릭을 넣어본 결과 코릭의 약제 유효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약물의 농도를 계속 증가시켜도 완전히 바이러스를 제로로 못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플라그 어세이를 보면은 저희가 그 코릭의 농도를 높여가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요. 우리 코릭이 기존에 나와 있는 타미플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밝혀진 겁니다. 마늘 발효를 통해 얻은 천연 항균 물질 코릭이 타미플루를 능가한다는 결과는 지난 5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 항바이러스 연구학회에서도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The meeting this year has been very exciting especially because of the outbreak of influenza A, swine flu, also known as swine flu, and there have been very many interesting posters on new drugs for influenza. And we do expect natural products, especially those coming from Asia, to play a bigger part as better and more defined studies are done to understand how they work. 인간이 개발한 어떤 항생물질도 마늘을 능가할 수 없다고까지 평가되며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마늘. 이런 마늘이 산삼처럼 구하기 힘든 희귀한 식물이 아니어서 우리가 값싸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쏜살같이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은 여름을 맞이합니다. 알싸한 향기가 묻어나는 연녹색 마늘잎들이 잔잔하게 물결치는 푸른 들판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몰려든 사람들로 시끌벅적한데요. 원래 6회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이 돼서 우리 농촌의 일손도 덮고 짱다리 뽑아가서 반찬도 해자시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화합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뽑히고 있는 것은 마늘 장다리. 우리가 흔히 마늘종이라고 부르는 마늘의 꽃줄기입니다. 농가에 일손도 덮고 저희 아이들도 마늘종 장아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겨울에 젓갈처럼 담아두었다가 먹을 수 있고 또 냉동실에 가위로 잘라서 봉지 넣었다가 겨울이든 봄이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종도 다른 지방의 마늘종보다는 더 맛이 있고 마늘 역시 마찬가지고. 전국 최고라고 소문난 의성 마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농촌 체험도 하고 뽑은 것은 집에 가져가 맛있는 반찬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확 시기가 열흘 정도 빨라졌지만 의성 마늘 같은 한 지역 마늘은 보통 하지를 전후해 수확을 합니다. 의성 명품 마늘을 해가지고 뭐 다른 마늘하고 달리 마늘의 셀레늄을 가미해가지고 아마 기능성 마늘로 시중에서 아마 유통되고 있을 겁니다. 일손이 부족한 탓에 농부들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마늘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한 다음의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수확 후 밭에 가지런히 눕혀놓은 채 2, 3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 또 30일 정도를 잘 말려야 비로소 마늘 농사가 끝이 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마늘장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경북 의성.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재래시장은 의성 마늘이 가장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장보기 투어를 진행해 전국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성 마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늘 살려고 일부러 의성은 오거든요. 그래 이제 일부러 이제 여기 올라고 막 신경 써가지고 근데 도청을 접수해가 그래 와요. 살라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 데 안 사고 이제 여기 와서 살라고. 예, 비싸도 뭐 좋으면은 뭐 의성 마늘이 뭐 보니까 딱딱하고 향도 좋고 첫째 야물고 좋으니 보니까 의성 마늘은 선택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전부 전국에 다 좋다고 소문이 나가죠. 국내의 마늘 총 생산량은 35만 톤. 고흥, 서귀포, 신안, 창녕, 제주시 등 이들 상위 5개 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43%를 차지하고 마늘의 고장 의성은 고작 4%를 차지할 뿐입니다. 대도시 서울, 부산 이런 데 가면 전부 의성 마늘 왔다고 트럭 상인들이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의성 마늘의 그 생산량은 약 한 전국 생산량의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4% 정도밖에 안 되는 의성 마늘이 어디 그렇게 많아서 이것은 좋게 생각하는 무슨 뜻이냐? 의성 마늘이 그만큼 좋다고 소문이 났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싸도 작은 양으로 옳은 양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특이한 양념의 이제 효과를 지니니까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전체 4%뿐인데도 2009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전에서 마늘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차지한 의성. 과연 의성은 어떻게 마늘의 고장이 되었을까요? 조선 중종 22년이던 1527년 이곳 의성 치선리에 경주 최 씨와 김해 김 씨 두 성씨가 터전을 잡으면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의성 마늘. 의성 마늘의 원산지가 바로 이곳인데요.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미바위가 그 혈암입니다. 이 혈암이라는 이 바위에는 마늘이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고르고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혈암입니다. 이래서 토양적으로 봤을 때는 마늘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7천만 년 전에 생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인 금성산. 금성산 주변의 토양은 비옥할 뿐만 아니라 부식토로 덮여 있어 기본적으로 마늘이 치밀하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토양을 분석해 본 결과 탄산 칼륨 같은 각종 무기질과 게르마늄 등 유기물 함량이 높았는데요. 게다가 대부분의 의성 마늘은 논마늘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과 미량 원소들도 풍부합니다. 여름에는 벼를 재배할 때의 담수를 통해 각종 병해충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범해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병성과 저항력이 뛰어난 건강한 마늘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낮 동안에는 그 햇볕 쬐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도 햇볕 쬐는 시간도 다른 주산 지역보다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한 4시간 가까이 그 햇볕 쬐는 양이 많고 특히 마늘을 재배하는 시기인 3월 달에서부터 6월 달 사이가 그 모든 환경이 마늘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성군의 강수량은 전국 평균보다 약 330mm가 적어 저장 양분 축적에도 안성맞춤. 그야말로 의성은 마늘 농사를 위한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인데요. 알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탁월하며 매운맛과 단맛이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의성 마늘의 유명세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에 내로라 하는 식품업체들 중 오직 의성 마늘만을 고집하며 김치를 만드는 유명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엄선된 100%의 국산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하는 이 유명 브랜드가 특히 의성 마늘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종 마늘 중에서도 의성 지역의 마늘은 그 맛과 향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사에서 그 실제 김치를 의성 마늘을 사용한 김치를 담가본 결과로 다른 마늘을 사용한 김치보다 여러 맛과 그 향에서 좋은 평가를 나타내었고요. 의성 마늘을 사용한 이후에 고객들의 반응에서 상당히 김치 맛의 그 풍미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일정 부분에 이제 매출 향상 효과에도 기여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의 맛과 향은 갖가지 채소와 양념에 들어있는 양분을 통해 유산균이 천천히 번식하면서, 즉 발효하면서 만들어내는 것. 어떤 마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김치의 맛이 정말로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가 가장 잘 익었을 때 최고치를 기록하며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유산균.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잘 익었는가 싶기가 무섭게 김치는 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산도가 떨어지면서 유산균이 시들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발명됐을 만큼 김치의 신선도 유지는 중요합니다.
우리 토종인 한지형 의성 마늘과 난지형인 대서 마늘로 각각 김치를 담고 보름이 지난 뒤 겉으로 보기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게 모두 잘 익어서 입안에 침이 도는데요. 맛과 향을 좌우하는 유산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즉 얼마나 신선한 상태인지 측정해본 결과 의성 마늘로 담근 김치의 pH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0.2 정도의 그 pH의 그 차이는 냉장에서 김치의 신선도의 한 4, 5일 정도의 그런 그 신선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성 마늘이 가지는 이런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 성분은 알리신이나 기타 다른 유효 성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성 마늘의 우수성은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늘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황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물질은 SR1L-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아주 수년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대장암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항산화 영역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의성 마늘은 독특한 일교차로 인해 뛰어난 저장 능력을 갖고 있어 게르마늄 등의 유기물 함량이 특히 높은데요. 대장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SRL-L-시스테인이란 물질의 함량은 또 어떨까요? 각 지역에 나오는 그 일반 그 마늘에 들어있는 SRL-L-시스테인의 함량을 재봤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고흥거서부터 또 남해, 창녕, 제주, 의성 했는데 의성 마늘이 보시다시피 그람당 0.34mg으로 기존에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마늘 중에서 가장 SRL-L-시스테인 함량이 높은 걸로 됐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흑마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흑마늘을 만들었을 때 함량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의성께 가장 높았습니다. 그람당 1.475mg이라는 굉장히 다른 흑마늘에 비해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좋은 성분들을 그 어떤 마늘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의성 마늘. 몸에 좋은 건 몸이 먼저 알아본다고. 의성 마늘이 사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물질 굉장히 항암이라든지 뭐 항염증이라든지 뭐 항박테리아성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 돼 있는 그런 물질인데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 40분 후가 가장 최대로 생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마늘을 쓰시기 전에 다져서 한 40분 정도 놔뒀다가 마늘을 활용하게 되면 가장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고 또 이용한 그런 성분이 많이 생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늘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멀리하는 비운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마늘을 사라지게 하려고 2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마늘에는 각종 냄새, 또 독특한 그런 또 향,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매운맛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숙성을 시켜 먹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청국장이나 홍삼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됐습니다.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늘 냄새 때문.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지만 생마늘의 냄새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한데요. 냄새 하나만 빼고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마늘을 일에 백리라 일컬어온 것처럼 오랜 옛날부터 마늘의 냄새는 참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냄새가 나지 않는 마늘, 바로 흑마늘이 개발됐습니다. 이것을 숙성을 시키고 건조해서 이렇게 흑마늘 만들어 먹으니까 젤리처럼 쫀득쫀득한 먹기가 아주 맛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잘 먹고. 그동안에는 냄새가 없는 마늘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굽거나 찌는 등 마늘을 익히면 냄새가 사라지고 단맛만이 남아 먹기엔 좋지만 냄새와 함께 몸에 좋은 성분들도 사라지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흑마늘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잘 됐어. 잘 돼가고 있는데 10월 돼가지고 갈색이 이제 흑색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을 습도를 잘 맞추고 온도를 좀. 의성 토종, 한 지역 마늘만을 원료로 하는 의성 흑마늘은 찌거나 삶지 않은 생마늘을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45일 동안 자연 숙성시켜 만드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마늘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성분은 줄어들고 앞서 의성 마늘의 SRL L시스테인 함량 분석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항산화력이나 폴리페놀 등 생마늘이 갖고 있는 유효 성분들은 오히려 1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오랜 동안 문제가 됐던 마늘의 냄새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인 의성 마늘의 장점을 배가시켜 일해백리를 무해백리로 만든 흑마늘. 이런 노력의 결과로 검은 콩, 검은 깨 등 그동안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온 블랙푸드 대열에 당당하게 흑마늘의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일본이라든가요, 미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필리핀, 이 동남아권이나 유럽권까지 또는 미주권, 아랍권까지 지금 현재 한 13개 국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된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 금년도에 200만 불 정도 목표인데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약 한 1000만 불에 도전하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만드는 식품이기에 재료 선별은 물론 제품의 포장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흑마늘. 화이트푸드의 대명사에서 까만색 옷으로 갈아입고 블랙푸드의 대명사로 떠오른 마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까요? 어느덧 여름도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마늘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마늘을 생산해서 의성 마늘이 정말로 이제 우수성이 우리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우리 소득이 창출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수확을 하느라 꽤 고될 법도 하지만 한자리에 모인 농부들의 표정엔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마늘이 자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마늘의 고장 농부들답습니다. 품질 좋은 우량 종구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명성 높은 의성 마늘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동농가 위주, 그다음에 의성 명품 단지화 위주로 해서 저들이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인근 농가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종에 생긴 새끼 마늘을 종구로 하는 군 자체 개발 주화 재배법은 생산 및 경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이 낮고 저장성 등을 좋게 해 의성 마늘 명품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성 마늘의 명품화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 곳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의성 마늘소입니다.
마늘소를 사료를 먹였을 경우에 맛과 육질이 뛰어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마늘돼지와 마늘란또 브랜드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늘돼지 강우는 대기업과 연계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마늘소도 이제 기업과 또 출하도 하고 저희 먹거리 타운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성마늘소는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제1회 로아스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이것은 소고기 중에서 의성마늘소에서 나오는 고기가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웰빙 소고기라고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양을 많이는 못 주고 소량으로 오래 둡니다. 왜 그러면 많은 양을 주면 소화 거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먹입니다. 의성마늘소는 불포화 지방산과 육즙이 풍부하여 그 맛과 풍미가 뛰어난데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의 실험 검증을 거쳐 마늘 급여의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사양 관리를 실시하고 또 자체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의성군이 직접 농가를 관리한 결과입니다. 첫째 건강 상태가 일반 닭하고 틀려요. 틀리는 게 알 나오는 그 자체를 보면은 그 난각 자체가 그 윤기가 납니다. 그 윤기가 나고 저희들은 아직 백신을 제가 아직 한 번 안 해봤거든요. 그 왜 안 하노 그러면은 저희들 알기로는 항암 작용하고 살충까지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마늘 사료는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 사료를 먹인 건강한 소와 돼지, 닭들은 또다시 새로운 가공식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2008년 9월에 오픈한 의성마늘소 먹거리 타운은 오픈 4개월 만에 12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 안에 총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의성마늘의 명품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 토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참 힘들게 파종하고 저희들 명품 단지 회원들은 농사가 아닌 자식 키우듯이 애써 갖고 온 농사입니다. 애써 농사 지은 우리 마늘 어디 가도 소비자들한테 참 진짜 좋다는 평을 받고 싶고 추운 겨울을 견디고 싹을 틔워 단단해지는 마늘처럼 언제나 묵묵하게 일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